안녕하세요. 소망맘입니다. 오늘은 초등 자존감 수업 이 책을 읽어보았는데요. 이제 저희 소망의 경우에는 홈스쿨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초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거기에 못 가 초등학교에 안 갈 경우에 이제 우리 아이에게 어떤 부분을 좀 더 해줘야 될지 한번 미리 보기 위해서 초등 자존감 수업 책을 읽어보았어요. 이 책이 진짜 유명하고 또 핫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평생 자존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자존감에 대해서 초등학생 때 어떤 시절, 어떤 부분에서 이제 남자의 경우, 여자의 경우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았답니다. 특히 엄마표 자존감 교육을 말했는데요. 작가님께서 초등 교사인데 이제 엄마표로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너무 좋지만 자존감 교육을 가장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마표 자존감 교육, 엄마가 키우는 초등 자존감. 그래서 믿어주는 부모, 아이가 무언가를 할 때 믿어주는 것. 너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될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어주고 신뢰하는 부모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해내는 아이로, 또 관찰과 대화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초등 자존감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후에 초등학교 가서 이제 어떤 삶이 이어질지,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의 아이가 될지, 이런 것도 살짝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2교시 초등 엄마가 힘든 이유. 그래서 입학 시즌, 엄마의 불안감과 아이의 자존감, 인간관계 난이도 최상, 엄마들이 반모임, 평판이 안 좋아질까봐 불안한 엄마, 누구랑 놀았어? 친한 친구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또 쉬는 시간에가 이제 만약에 초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하굣길에 딸도 엄마도 혼자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초등 엄마가 왜 힘들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왜 8살 되면 아이 초등학교 입학 시기에 맞춰서 회사를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그때 쓴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집에서 아이를 보는 가정주부이지만 워킹맘의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지 보니까 초등학교의 시작을 어떻게 엄마가 도와주냐에 따라서 아이가 초등 6년이 결정된다, 이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리고 그 초등 아이의 초등학생 학부모 모임에서도 또 어떤 내용이 이제 와닿는지,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3교시 초등 친구 자존감 저학년 편. 그래서 저학년에 초등학교 1, 2, 3학년 때 들어갔을 때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핵심은 싸워볼 수 있는 용기와 화해력. 친구가 놀린다면 너 뭐라고 했어? 그리고 쿨한 엄마가 용서 잘하는 아이를 만든다. 친구분들을 대할 때 해야 할 거, 하지 말아야 할 거. 은근한 따돌림. 왜 시작되고 어떻게 대처할까. 그래서 은따가 이제 아이 서로 이야기하다가 조금 안 맞다 싶으면 은따를 시키는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나 너랑 안 놀아?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말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또, 그런데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경험들이 다 기억나시는 어머니들 계신가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괴롭힘도 많이 받았고 왕따도 당해본 적이 있고, 그리고 돈도 뺏겨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이들 뭐 반장도 돼봤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꼭 경험했어야 됐었나, 이런 싶은 경험들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그것들 중에서 친구가 없어 혼자 노는 아이, 쉬는 시간 친구 문제. 그래서 어떻게 놀고 어떻게 이제 상처를 받지 않는 아이로 키울 것인가, 이런 고민이 되었는데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컨트롤해 줄 수 있고 조금 도와줄 수 있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그리고 중고등학생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면, 이제 사춘기 시절이 되면 좀 아이들이 뇌가 커지면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링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집에서 엄마 아빠와
이제 가족이니까 편하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실수해도 이제 이거를 충분히 다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고, 이런 그거를 이제 집 안에서 교육을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성 부분에 있어서도 홈스쿨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학교 다 다녔지만 사실상 안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홈스쿨링을 고민하면서 이제 남편과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렇고, 조금 더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고 경험시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결정이 됐고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4교시 초등친구 자존감 9학년 편, 사춘기 아이에게 친구란 생존이다. 그래서 무리 짓는 여학생, 축구하는 남학생, 건강한 친구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리고 누가 먼저 사과해야 할까? 용서하는 아이가 행복하다. 다툼 중재 알고리즘, 학교폭력 대처법, 쉬는 시간 육하 원칙으로 본 단짝과 무리짓기, 그리고 엄마 나도 인기 많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 이제 고학년쯤 되면 아이들이 머리가 컸기 때문에 또 그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신학기에는 이제 아이들이 무리가 계속 바뀐다고 해요, 책에서 보면. 그런데 2학기 때쯤에는 그 무리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무리로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또 이 무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미묘한, 이게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더 크다고 해요. 그리고 남자애들의 경우에는 축구를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 축구를 하는 친구들은 이제 쉬는 시간마다 축구를 막 밥을 빨리 먹고 축구하러 가고 이렇게 우리 학생 때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대요. 그리고 이제 그 축구를 좀 안 하는 친구들은 앉아서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이 소망이의 경우에는 태권도랑 또 이후에 축구 교실을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초등 공부 자존감. 공부 습관은 생활 습관이다. 공부 습관은 인정을 먹고 잘한다. 자존감 높이는 사교육 선택법. 지금 잘하지 못해도 괜찮다. 공부도 가성비를 따라줘야 한다. 똑소리라는 문제집 선택과 풀이법. 사실 근데 이제 초등 공부는 사실 엄마가 조금만 옆에서 신경 써줘도 다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초등 공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글쓰기 방법까지 넣으셨더라고요. 그리고 6교시 초등 자존감 실전 교육, 감정 해석하기, 사고 분별하기, 행동 통제하기, 3가지 지침, 실생활 적용하기, 쉬는 시간 엄마표 자존감에 대한 오해 바로잡기. 그래서 아이한테 무조건 와 너무 잘해,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냥 신뢰를 하고 믿어주면서 아이가 바르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실패를 이겨내고 엄마는 불안을 이겨내고. 홈스쿨링을 이제 계획하면서 초등학교에 관한 책을 읽는 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초등학교에 아이가 가보지 않은 길, 그리고 가보지 않은 길, 그러니까 이제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영향력을 어떻게 이제 우리 아이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관련 책도, 또 요즘에는 아들 교육에 관련된 책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공부하고 책 읽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초등 자존감 수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